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JSP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가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이 프로그램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인터셉터에 보시면 파라미터로 이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받는다. 그것도 HTTP 서블 리퀘스트예요. 아, 이거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서블리 프로그램이랑 똑같네. 아시겠죠? 되셨나요? JSP 할 때 이런 것들을 잘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쓰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거죠. 지금 이제 URI를 일단은 알아내 보겠습니다. 알아내 보자. 지금 이제 쓰기 위해서 스트링으로 뭐 URI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면 되고요. 리퀘스트에서부터 리퀘스트 점 쓰시면요. getSublet 패스라는 게 있어요. 패스. 이거를 이용하시면 저희가 이제 서블릿 패스에 해당되는 것을 잘 잡아낼 수 있고요. 얘를 시소를 이용해서 지금 세이브 쌍따옴표 찍으시고 세이브 위에 있네요. 그 위에서 지금 URI 찍은 거를 이제 여기다가 출력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점 다음에 그 URI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알아냈는데 그 뭔지 한번 출력을 해봐라. URI 출력을 해보시는 걸로 사용하시고요. 그럼 서버가 이제 자바가 고쳐졌으니까 서버가 지절로 돌아야 되는데 돌고 있어요. 예, 열심히 돌고 있죠. 지절로 잘 돌고 있어서 자 이렇게 쓰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공지사항을 클릭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URI가 노티스 밑에 list.to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맨 끝에 세 개를 보면 점 2가 맨 뒤에 와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세 개를 잘라서 점 2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써보시면 되겠고요. 그 URI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고 알아냈어요. 알아내서 지금 이제 URI는 썼습니다.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URI에 해당되는 건 알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집하려는 URI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URI를 해놨으니까 URI 맞는지 안 맞는지 해야 되는데 그 만약에 if 문제 왔습니다. 만약에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아야 돼요. URI 점 쓰시고요. 저희가 그 뭐 라스트 인덱스 뭐 서브 스트링 정도로 이제 잘라내면서 그 이 맨 끝에까지 비긴 인덱스 정도만 쓰시면 되고요. URI에서 URI 점 뭐 라스트 인덱스 오브 쓰시면서 쌍따옴표 찍고 점 2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얘가 점 2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저희가 요거에 되어 있는 거는 마지막 확장자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거라서 가로 열고 하나 닫고 가로 열고 하나 닫고 썼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됐나요? 근데 요거를 또 쓰셔야 돼요. 두 번, 세 번 쓰셔서 그 URI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쓰셔야 되는데 어쨌든 뭐 이게 그 서브스트링에서 점 2에서 맨 끝에로 라스트 인덱스 해가지고 이렇게 썼을 때에 뭐 별표점 2, 이 서브스트링 별표점 2가 맞냐 이렇게 또 쓰셔야 되는데 그 if 문장이니까 그 점 이퀄스 쓰겠습니다. 이퀄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점 2하고 같은지 이렇게 좀 이상한가요? 점 2하고 같은지 이렇게 비교하기 좀 그렇고요. 이퀄 2개 쓴 다음에요. 이게 그 URI.length에서부터 계산을 하시면요. length 이게 지금 URI 서브스트링에서 인덱스를 먼저 잡을게요. 서브스트링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그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숫자끼리 비교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 그 라스트 인덱스 오브를 했을 때에 그 랭스에서 여기가 랭스죠. 인덱스는 여기가 인덱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마이너스 3한 거와 같은지 비교하면 되겠죠. 되셨나요?
됐죠? 이렇게 같은지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그 같으면은 이제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중괄호 닫고 이게 가기한다 여기 처리해서 가기한다 여기가 저장한다예요. 저장해서 쓰긴다까지 이렇게 중괄호 열고 중괄호 하시고 요거는 이제 안으로 밀어 넣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데이터 수집하고 저장하는 부분은 안으로 밀어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요게 지금 첫 번째 조건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점2로 이렇게 돼 있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은 안에다가 if 문장 하나 더 쓸게요. 그 if 문장을 하나 더 써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되고 and 막 써도 되는데 그 URI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if 문장 써서 만약에 그 if 문장 쓰시고요. 저희가 URI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인덱스 서브를 사용해서 인덱스 서브 맨 앞에 그 인덱스 어브를 사용해서 문자열 써가지고요. 그 슬래시 저희가 뭘 쓰냐면 로그 URL 중에서 저희가 URI 중에서 어떤 URL을 썼냐면 컨트롤러 인터셉터 부분에 이제 저희가 뷰로 해드리려는 컨트롤러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나중에 만들 거지만 비주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뺄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얘가 그래서 슬래시 다음에 여기다 비주얼이라고 비주얼이라는 걸 찾았을 때 이게 그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라는 얘기를 맨 앞에 이게 없다 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되시겠죠? 0이 아니면 그 0이면 이게 맨 앞에 있다는 얘기고요. 0이 아닌 경우에 느낌표 이꼬로 0이 아니에요. 얘가 0이 아니면 이제 다른 걸로 URL이 다른 걸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만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해서 여기 이런 경우에만 처리를 하겠다. 그 end로 묶으셔도 돼요. end로 묶으셔도 되는데 좀 길어지니까 그냥 이 부분 안에다 더 썼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조건이 있고 바로 이 부분이 나오면 이 부분 조건이 나오고 바로 이 부분 조건이 나오면 end 연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end 연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야 한다. 그런 경우에 데이터 수집을 하고 저장을 하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URI를 했으니까 모듈에 해당되는 모듈 네임을 한번 저희가 스트링으로 모듈 네임을 수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네임에 해당되는 것은 이 서브스트링에 의해서 그냥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1번부터 슬래시를 제끼고 쓸 거예요. 계속 슬래시가 나오시는데요. 슬래시 제끼고 그냥 이렇게 보드면은 보드 이렇게 이제 영어로 쓸게요. 아시겠죠? 나중에 한국말로 바꿔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꺼내 가지고 오시면서 한국말로 바꾸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슬래시는 제끼고 쓸 거라서 그러면은 그 리퀘스트에서부터 URI에서부터 받아온 URI에서부터 점 서브스트링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서브스트링 사용하시면 되고 그 위치는 이제 그 0번은 스킵을 해요. 그러니까 1번부터 그냥 1이라고 쓰시면 돼요. 1번부터 하시면 슬래시는 빠지죠. 맨 앞에 있는 슬래시는 빠져요. 아시겠죠? 슬래시는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URI에서 점 다음에 인덱스 어브를 써가지고 사용하시는데 그 저희가 프롬 인덱스를 사용하는 것을 이제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쓰시냐면 그 다음 슬래시까지 찾는 거예요. 그 다음 슬래시까지 찾는데 이제 그 0번째 있는 것은 스킵을 하고 1번째부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프롬 인덱스를 1번째부터 이제 찾아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 보통의 경우는 URL이 이렇게 나오시면요. 저희가 이제 슬래시 뭐 보드 슬래시 리스트.do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끼고요. 여기서부터 자르기 시작할게요. B부터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죠? 자르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나오는 요거를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찾을 때 요게 0번째부터거든요. 0번째 찾으면 여기 맨 처음에 찾았다 그래서 0번째부터 1부터 0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하고 1번째부터 찾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찾아서 여기 있는 걸 찾는 거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래서 찾을 때에 인덱스 서버를 쓸 때 여기 어디서 어디 이후로 찾자라는 이게 프롬 인덱스예요. 그 1번 이후부터 찾자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찾으셔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부유에다가 부유.set 모듈 네임에다가 모듈 네임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수집을 했어요. 아시겠죠? 예,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되셨나요? 네.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D는,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해야 될 게 뭐지? 여기 보시면 모듈 명은 했어요. URI는 URI 그냥 저장하시면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요.set, 그 다음에 URI. 이렇게 해서 URI는 URI 그냥 저장하시면 되고요. 됐죠? 예,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아이디를 쓰래요. 사용자 아이디를 쓰라 그러는데, 사용자 아이디는 저희가 뭐 스트링이나 오브젝트로 받았거나 이제 아이디는 보통 스트링으로 쓸 거라서 그 저희가 오브젝트로 먼저 받은 다음에 쓸게요. 오브젝트. 그 오브젝트로 먼저 받은 다음에 쓸 건데, 왜냐하면은 이제 그 리퀘스트부터 점 다음에 get 세션이라는 게 있어요. get 세션을 받아오자. 세션을 받아오자. 그렇게 쓰시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get attribute. 세션에다 보통 저희가 집어넣었잖아요. get attribute에서 만약에 여기다가 아이디로 저장해 놨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보통의 경우는 로그 DTO, 로그 VO 이런 객체를 집어넣잖아요. 통째로. 아시겠죠? 그래서 관리가 편하게 한 개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집어넣었다. 아이디 키 값이에요. 얘를 꺼냈어요. 아시겠죠? 꺼내가지고 사용하시면 여기다가 이 오브젝트로 해서 얘가 아이디가 되는 거죠. 아이디 오브젝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선언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아이디가 널이잖아요. 아이디가 널이면 로그인이 되어져 있지 않다. 아이디가 널이 아니면 로그인이 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널이 아닌 경우에만 로그인이 되어져 있는 경우, 저희가 로그인이 되어져 있는 경우만 아이디 세팅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if 문장 쓰시면 되겠고요. 아이디가 널이 아니다. 느낌표 이꼬르 널이 아니면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되시겠죠? 널이 아니면 부요에다가 부요.점 쓰시고 set 아이디를 이용해서 지금 아이디를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그 아이디는 오브젝트죠. 얘는 오브젝트를 꺼낸 이유가 얘가 get object 하면 오브젝트를 내주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꺼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널인지 아닌지 확인을 했고, 널이 아닌 경우에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아이디가 스트링 타입이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가 스트링으로 캐스팅 해주시면 돼요. 스트링이다. 캐스팅해서 사용하시는 걸 써주시면 해결이 된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 널이 아닌 경우에만 이렇게 해서 그 세팅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써주시면 되고요. 널이면은 이제 그냥 no 아이디가 그대로 존재하게 돼요. 아시겠죠? 얘가 만약에 널이면 얘 널이잖아요. 얘가 그냥 널이면 no 아이디. 여기가 no 아이디가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 그냥 no id로 저장이 된다 이거죠. 지금 현재는 그 세션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실행하시면 no id로 계속 저장이 되세요. 이해되시겠죠? 나머지는 이제 부요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데이터가 제대로 수집이 됐는지 이제 그 DAU에서 출력을 할 거라서 저희가 DAU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공지사항을 클릭해요. 공지사항 클릭하시면 노티스고요. 잘 됐죠? 그 다음에 슬래시 노티스 리스트 2로 돼 있고, 그 다음에 no id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날짜도 잘 세팅돼 있어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날짜도 잘 세팅돼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저장을 하시면 된다 이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스튜디오 3T 여시고요. 그 컬렉션이 있으면 일단 초기화 시키고 쓸 거예요. 아시겠죠? 예, 컬렉션에 해당되는 로그 컬렉션이 있으면 커넥션 하시고요. 로컬로 커넥션을 한 개 해주시고요. 웹장 밑에서 클릭하시고 그 인스톨레이션 한 개 여셔야 되겠죠. 그 로그가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db.log.find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처리를 해보시면 데이터가 많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미 많이 있으니까 얘는 다 지울 거예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지우고 깔끔하게 우리가 이제 저장하려는 대로 깔끔하게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db.log.drap을 이용해서 지우시면 이제 로그가 없어지고요. 없어지는 여기 계속 존재하는데요. 얘는 이제 새로 고침하시면 돼요. 컬렉션에서 replace select item 해가지고 새로 고침하시면 로그가 없어진 걸 보일 수 있으세요. 되시겠죠? 됐으면 이제 연결해야 되는 거죠. 그 DAO를 마무리를 합니다. 로고 DAO에서 여기 주석 처리해놨던 거를 이제 주석을 풀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서버가 다시 돌 수 있도록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클릭을 한번 하는 거죠. 이제 공지사항 클릭하면 이렇게 됐고 이제 몽고DB 드라이버 커넥션에서 오픈해가지고 뭔가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3T에 가서 스튜디오 3T 아까 전에 열어놓았던 스튜디오 3T 가셔가지고 다시 이제 파인드 로고에 파인드를 하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된 걸 볼 수 있으세요. 언더바 아이디는 노 아이디로 되어 있네요. 이거 아이디 이거 그 유저 아이디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아이디라고 썼더니 얘가 아이디로 바뀌었어요. 이러면 안 되죠? DB를 잘못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DB 구조를 잘못 만들었다고요. 그 오브젝트 아이디 그냥 쓰도록 나와야 되는데 그냥 노 아이디가 언더바 아이디로 됐어요. 그냥 아이디라고 썼더니.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그 이쪽에 있는 걸 좀 바꿀게요. 로그 뷰에서 그 아이디라고 써 있는 걸 그 아이디라고 써져 있는 거를 여기 아이디라고 써 있는 걸 유저 아이디로 바꿀게요. UID로 바꿀게요. 유저 아이디, UID로 바꾸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 걸 다 UID로 바꿔주는 거죠. 밑에 있는 거를 보시면서 그 여기 UID 이렇게 아이디 소문자 UID고 그 다음에 UID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리턴하자. 그 다음 set UID 사용하시고 그 UID라고 되어 있는 건 다 UID로 다 바꿔주세요. 이렇게 UID로 다 바꿔주시고 그 밑으로 내려서 이제 출력하는데도 마찬가지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 걸 UID로 이렇게 전부 다 바꿔주세요. 자, 다 바꿨습니다. 되셨나요? 바꾸셨고 이렇게 바꾸면 이제 인터셉터에서 오류가 나겠죠. 그 아이디를 썼는데 여기도 UID로 전부 다 바꿔주시고 아이디를 UID로 바꿔주시고 여기는 아이디는 그냥 로고 처리하는 아이디니까 그냥 아이디를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set UID로 바꿔야 되겠죠. set UID를 바꿔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류 처리 다 됐고요.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스튜디오 3T에서 다시 로고를 드랍을 한번 시켜주세요.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에서 또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하시면 또 저장이 됐겠죠? 저장했으면 find 또 해서 찾아봅니다. 찾아보면 언더바 아이디로 잘 저장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언더바 아이디 오브젝트 아이디로 저장이 됐고 클래스가 저장이 되나요? 언더바 클래스로 해서 com.앱장 로고의 부여 밑에 로고 부여라고 클래스 이름이 저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듈 네임이 노티스 맞죠? 그 다음에 URI가 슬래시 노티스 슬래시 리점2고요. 그 유저 아이디는 no id라고 되어 있고 오늘 날짜 잘 세팅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됐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계속 몇 번씩 클릭을 막 하면은 이제 데이터가 막 생깁니다. 클릭을 이제 막 하셔야 돼요. 몇 번씩 두 번, 세 번 막 클릭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데이터가 이제 막 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클릭 몇 번씩 하고 나서 몽고디비에서 다시 파인드를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데이터가 지금 뭐 25번 클릭했네요. 그래서 25번 클릭됐고 노티스, 뭐 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요거를 조금 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시각화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을 기대해 주세요.